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수TV의 이수욱입니다. 봄철 중에서도 이제 여름철로 들어가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서울 역삼동에 있는, 강남 역삼동에 있는 그 예식장을 좀 갔어요. 아는 분의 이제 따님이 결혼해서 갔었는데,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전철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전철 안에서도 마스크를 많이 벗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마스크는 많이 벗은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골드라인이라고 해서 저쪽 김포에서 김포공항까지 오는 게 이제 골드라인이라 그래서 기차가 좀 작습니다. 작고 좁고 통학하는 분들, 통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데 제가 이제 9호선을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동까지 오는 전철을 타고 다시 당산역에서 갈아타고 그 역삼동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통근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묘안을 짜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챗 GPT에 대해서 챗 GPT의 샘 알트만과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 밖에 기업들, MS나 구글 등등의 기업들이 이런 걸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한 2개월 정도 좀 잠시 쉬자, 멈추자. 왜냐하면 이 그 챗GPT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의, 지식 정보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 생성해내는, 개인적으로 생성해내는 여러 가지 추출물이, 또 기업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개인들의 추출물이 상당히 위험하더라 이겁니다. 개인 정보도 많이 나가고, 그 세계적으로 미묘한 갈등이 있는 군사 비밀까지도 접속이 되는, 이게 이제 일종의 서로 해커가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해커가 모아준 자료를 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인간에게 해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추출하는 경우에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계속돼 가다가 어떤 상황까지 갈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업 간의 경쟁은 둘째치고 개인 간의 어떤 그런 악의적인 집단이 있다든가 이런 쓸 경우에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오픈AI의 샘 알트만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밖에 빅테이크 기업들이 회동을 해서 이걸 좀 2개월 정도 휴지기를 두자, 이렇게 해서 휴지기를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재미있는 일이에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어디를 튈지 모르잖아요. 드디어 이제 이분이 이제 튀었어요. 트루스 AI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픈 AI라든가 챗 GPT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상쇄하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배드한 거를 갖다가 그 선한 영향용으로 바꾸면 어떻느냐, 바꿔서 계속해서 진행하면 어떻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그 회사를 창립했어요. 창립한 회사 이름이 뭐냐면 트루스 AI를 가지고 지향하는, 진실의 AI를 지향하는 X.AI 이렇게 네바다주에서 회사를 이미 창립해 버렸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미묘하다 그럴까요? 마치 대한민국이 지금 러시아와 약간 냉각인 상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대량으로 민간인을 살상한 경우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if를 전제했지만 굉장히 냉랭한 관계가 됐고, 또 중국하고도 조금 냉랭해요. 중국이 또 대한민국을 견제하지 않습니까? 대만 침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또 입장 때문에 이런 것이 기업 전쟁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내 기업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고, 이제 KT도 물론 있고, SKT도 있겠죠. 유플러스도 있겠고, 통신사 플랫폼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는 당연히 오픈 AI, MS, 구글, 아마존, 이렇게 이제 팽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묘한 일이 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루스 AI를 이제 창립해서 내놨기 때문에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인력이나 조직 구성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우주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간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AI를 생성 AI를 자기들은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샘 엘트만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딱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아직도 자기 샘 엘트만에겐 영웅과 같다. 영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다. 일론 머스크는 뭡니까? 늦게 시작했을 뿐이고 우리도 시작을 했다. 테슬라도 AI, 챗 GPT를 가지고 AI에 직접 시작을 했다.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2개월을 기다린다고 했던 그들의 신사협정이 휴지기가 아니라 점점 더 그 경쟁이 그 격화되는 과정으로 이루고 있다. 단지 그것이 그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인간의 품격이라든가 인성에 대한 문제, 인간을 해하지 않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멈칫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애초에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본 기저에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인간을 공격하게 하자는 거에는 서로 피해가는 중입니다. 단지 이것이 핵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역으로 정보를 흘린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자국의 손해가 된다든가 치명적인 그런 흠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 때문에 나온 얘기죠. 현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얘기되고 있던 2달 동안의 휴지기를 갖고 지켜보겠다 이런 것들은 일론 머스크가 트루스 AI를 네바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재점화됐다. 경쟁이 재점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업에서의 이런 그 AI 그 라이벌전이 수익화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막대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AI 챗GPT를 돌리기 위해서는 챗GPT를 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거를 한번 접속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질문을 했거나, 그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해서 우리가 뉴스 그 앵커가 프롬프트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뉴스의 그 텍스트 내용이 쫙 올라오는데, 이제 쫙 올라오는 그 뉴스 텍스트를 우리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그 질문을 했을 경우에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9번, 10번까지 할 경우에 이게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성비 떨어지는 일을 가지고 대기업들,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남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에서는 당연히 지금도 이제 기본 요금을 물리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오픈AI와 MS, 구글이 이미 요금제를 시작을 했고, 국내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도 요금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요금제 실시는 거의 공통사항이에요. 오픈AI의 경우는 기업용 요금제를 이제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개인 거는 지금 열려 있어요. 저도 들어가 봤더니. 근데 오픈AI닷컴 들어가서 보면은 기업용의 경우는 이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막 달라붙어서 3에서 3.5, 4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급이 올라갈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유지 비용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기업용 전기요금도 기업용이 비싸듯이 기업용 요금제 API를 별도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월 $20의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용 요금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샘 엘트만의 오픈AI는 결정을 줬고요. 그 다음에 MS의 경우에는 AI 검색 엔진이 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BING 들어가면 이것도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 광고를 도입했다 이겁니다. 검색해서 하면은 광고를 붙이는 거야. 광고료로 또 이제 붙이는 거죠. 구글에서 광고 붙여가지고 애드센스니에서 돈을 벌었었는데, MS도 광고를 붙여가지고 검색 엔진에다가 광고를 똑같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구글은 지메일,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출력하는 거는 구글에도 요금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구글 유료 요금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경우는 이제 사무용이 잘 돼 있으니까 사무용 서비스에 이제 AI 도입을 하고서 그 요금을 붙이겠다 이런 얘기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AI 음성 인식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클로바 노트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연내에 이제 이것도 유료화를 검토를 하고 있고, 스노우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스노우라는 유료 3차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바타를 생성할 때 유료 요금제를 이제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이제 약간은 이제 양날의 칼인데, 통신망을 얹어서 컨텐츠를 실었으니까 넷플릭스라든가 기타 유튜브나 이런 데는 요금을 더 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신망 요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들이 얻고 있는 막대한 콘텐츠의 요금, 콘텐츠로 벌어들이는 요금이 일정액을 또 요금을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시작이 되고 미국에서 또 같이 들썩거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SKT나 KT 같이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적 이익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대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AI의 현황으로서 일론 머스크가 트루스 AI를 시작을 했다. 네바다주에서. 그 회사 이름은 X.AI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달간의 휴지기를 깨고 다시 경쟁화됐으며 요금제 실시를 모두 시행을 하기로 했다. 이 결정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도 쓰기에 따라서는 2만 원대가 뭐 3만 원대가 될 수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기업용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만 개인도 점점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난점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포털이 처음에는 공짜로 전부 이렇게 주다가 뒤에 가서는 전부 요금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요금을 받고 콘텐츠 요금을 받고 거래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료를 받고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챗GPT도 똑같은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요금제를 실시할 것이다. 이건 예견이 됐던 거지만 만약 이게 메타버스나 NFT처럼 막 바라지점에서 크게 유행을 타지 않았다면은 또 자지러들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챗GPT는 지금 뭐 1억 명 정도의 이용자가 나왔다, 또 뭐 우리나라에 몇백만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벌써 기업 간에 이미 그 경쟁이 됐고, 그게 요금제로 실시가 되고 그들의 수익과 매출액에 이미 막대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자에게는 요금을 물릴 것이고, 그 요금에 어느 정도의 차등을 들 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전망이 어떠냐 그러면은 이 챗GPT라든가 이 AI의 전망이 어떠냐? AI 자체는 4차 산업혁명의 최고의 브레인으로서 모바일 자율 자동차에도 해당이 될 테고, AI가 이제 다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챗GPT라든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 게임 체인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모바일 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세상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 음악 듣기와 통화하기라든가 이것이 융합되는 바람에 스티브 잡스가 만든 이 대단한 발명품에 의해서 세상은 게임이 변해버렸죠.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개인이 게임 체인저고, 그가 만든 아이폰이 게임 체인저가 돼서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생활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챗GPT가 과연 그 정도 반열에 오를 것이냐? 샘 앨트만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열에 이르러서 마치 이 챗GPT가 또는 인공지능의 챗GPT가 생성 챗GPT가 플랫폼처럼 모든 사물과 인간의 연결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샘 앨트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것이 혁신가의 딜레마에 빠져서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고, 하나의 빅테이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존의 빅테크 시장을 이렇게 원숙시키는 기여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만 해도 실험적으로 자꾸 쓰기 시작했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저라는 개인이 쓰기 시작한다면 저만 쓰겠습니까? 저는 이 개인으로서, 자연인으로 쓰지만 기업에 근무하는 그 직원, 사원들의 경우에는 이미 파다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마케팅에도 쓰이고, 광고에도 쓰이고, 뮤지션들도 쓰고, 그림 그리는 데도 쓰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텍스트가 아니라 콘텍스트처럼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겠냐, 이런 것이 저의 개인적인 또 이렇게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일론 머스크가 2달간 쉬자라고 했던 것을 어겼다기보다는 그 2달간 다 쉬지도 않고 챗GPT AI의 시장에 뛰어들었다.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전망으로 보자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느냐. 챗GPT가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는 스마트폰처럼 되겠느냐. 또는 플랫폼처럼 되겠느냐. 이런 면인데 샘 앨트만의 입장은 하나의 그 플랫폼화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 다른 그룹에서는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고 빅테크 기업들의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드디어 로봇인데 로봇이 이제 GPT를 한다는 겁니다. 로봇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데스크탑에 있는 AI 챗GPT를 활용하고 있고 스마트폰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요즘 음식점 같은 데는 커피점에 가면은 로봇이 이렇게 그 아메리카노를 타줘요.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된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노동을 대신해 주는 거죠. 움직임을 대신해 주는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입력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출력을 해주겠죠. 그러면 물었을 때 출력을 해주는데 이것이 이동하면서 출력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사무적으로 저를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비서관이 하나 나오는 게 되죠. 그런데 저 같은 개인이 쓰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더 빠르겠지만 기업에서 종사원들이 수십 명, 이 단위가 늘어났을 경우에 이들이 일하는 사업 공간 OA에서 이것이 작동을 하게 되면 좀 다른 면이 있지 않겠냐,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 오토 GPT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은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그렇게 박지만은 않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는데 기능이 제한적일 것이다. 기능이 왜 그러냐면은 간편하게 이렇게 자동화로는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재가공하는 이제 프롬프트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거를 입력시켰을 때 완벽하게 그게 한 번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반복하는 그런 프롬프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기능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그 오토 GPT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또 비용 부담이 상당히 이제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재가공을 해야 되고 무한 루프 상태로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그 질문에서 또는 어떤 문제의 솔루션을 달라 그랬을 때 제시를 했을 때 이 솔루션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데이터 내에서 계속 생성해서 내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해력이라든가 맥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빠르고 신속하고 대용량은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을 이렇게 아웃풋으로 봤을 경우에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판단은 사실은 통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직관에 의해서. 직관력은 AI가 갖추지 못했다 이거죠. 컴퓨터가 그것까지는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능이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오토 GPT는 그렇게 크게 활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챗GPT가 하도 시장에 있는지 난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너무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대목 간에 하나씩 이렇게 오므려 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 저 개인의 학습. 그게 오늘날 얘기하는 머신러닝이라든가 딥러닝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 학습입니다. 사실은 컴퓨터가 중앙기억 장치에서 자기 학습을 해서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간이 원하는 그 명령어에 의해서 학습을 했지만 그 머신러닝이 스스로 학습을 하거든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쪽 거를 다시 합쳐서 다시 분해를 해서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생성 AI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항상 현황을 한번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그 학습하는 것이 접속되어 있는 분들과 좀 이렇게 요약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문헌은 많이 나옵니다. 문서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여기저기서 언론사에서 연구소에서 그 다음에 각 그 회사 기업으로부터 해서 이 AI 챗GPT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직접 써보고 정리하다 보니까 요 정도 순에서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제가 아는 분은 막 챗GPT가 이제 막 많이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투자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턴을. 그런데 너무 섣부르게 우리가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차츰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수욱 PD와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늘 말씀드리듯이 이수욱 TV가 구독수라든가 또는 구독 시간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라 그럽니까? 우상향 이렇게 보는 건가요? 쭉 임계점을 지나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방송하고 있는 동영상, 유튜브의 동영상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좀 눈치를 보던 분들이 시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컨텐츠가 노래 컨텐츠가 있다. 그 노래 커버한 컨텐츠가 있다 또는 뭐 여행 컨텐츠가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ICT에 대한 컨텐츠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중복돼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때문에 수직 상승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도와주면은 제가 판단하건대 올 가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가을 되면은 어느 정도 볼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마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